저 같은 경우도 첫 투자였던 게 지금 그래도 조금 올랐으니까 그게 어떤 기분인지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자를 하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짜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게 47이어서 되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정보력은 늦을 수 있고 업무 처리 능력은 느릴 수 있지만 인생을 통해서 쌓아온 통찰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통밥이죠, 통밥. 그거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공부를 계속 했었고 보고서를 쓰고 있었고 내가 사는 도시하고 비교 평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지금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그래서 그날 바로 결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틀 후에 계약서 쓰는 날 양손 무겁게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집주인에게, 왜냐면 집주인은 이미 이제 이틀 후에 5천이 올랐어요, 호가가. 그리고 매물이 없어요. 네. 그만큼 교통 호재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날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 여러 가지 임장도 하고 책도 1000권 이상을 읽고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서 투자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사실은 제가 부동산 싫어하고 공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책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쉽게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이만큼이나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계속 표시를 했는데 혹시 이 책을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쓰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독자가 있을 거고 또는 다 쓰고 나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7살, 9살 때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너 오늘 한 번만 업어보면 안 돼? 할 정도로 저는 애들을 진짜 너무 예뻐해요. 정말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사춘기라서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하고 안아줘야 되고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왔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제가 10대 때 저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없는 우리가 말하는 흑수저 또는 무수저 이런 아이들이 어떤 기반을 잡는 출발선에 서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내 집을 먼저 알고 내 집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뭐 대출이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이자라던가 이런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훨씬 더 세상이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경제를 이 책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엄마가 했으니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을 보지만 그분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집을 팔고 그냥 전세에 눌러 앉았는데 어느덧 자기 집은 수십억이 되고 자기는 그냥 전세 갈 정도의 몇 억밖에 손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지만 몇 천밖에 없는 사람. 특히나 요즘은 제가 그 청년들 많이 신혼부부들 많이 내 집 마련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이 절망해요. 작년에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20에서 30억이 올랐어요. 1년에.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절대로 우리가 소득이 그렇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요즘 유행이죠, 포모. 얼마나 크게 현타가 오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제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공부를 했고 돈이 없어서 임장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에 맞는 집을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장을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많이 샀지만 그 집들은 다
가격이 올랐고 저에게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전하기 어려운 사람, 나는 컴퓨터 다룰 줄 몰라, 핸드폰도 눈이 안 보여서 못 보여, 나 다리 아파서 임장 못해,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면 은행이다 대출 이자 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내 집이 갖는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에 꼭 내 집으로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키우는 일에 동참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 아들하고 딸에게 선물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잖아요. 아이들만큼은 작가님이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수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 책에서도 좀 읽었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보면 좀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에 추천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수에누파 님이 쓰셨는데 나무조아님을 생각하면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에도 온기가 전해지는 대화법이 나무조아님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8년 정도까지도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임장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또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부동산 공부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 삶에 어떤 가치를 주었는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아파트 많이 사서 돈 벌고 싶었고요. 그냥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가난하게 싫었어요. 맨날 돈 벌면 그게 전부 집값으로 다 나갔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정말 수십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 일을 해서 저는 새벽형 인간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본 적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항상 2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또 일을 했거든요. 고작 자면 2시간, 3시간 그런 10대,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 이거 배부른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고 멀리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랑이 많은 어른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냥 생각이 나요.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있으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떠오르고 하나님 저 사랑이 많은 어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임장이라는 거 하면서 제가 도시를 걸었잖아요. 저는 어느 도시에 어디 길을 가면 쪽파를 까서 한 줌씩 주면서 1,000원에 팔아요. 상추 따듬어서 마늘 까서 할머니들이 파는 동네가 어딘지 다 알거든요. 영등포 쪽방촌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백사마을, 개미마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가서 사진 찍고 오죠. 연탄 배달 가서. 근데 저는 그런 곳까지 다 임장을 하면서 안에서 환경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환경을 버티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국 팔도를 임장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10대, 20대 때
그런 역경들을 내가 밟았어야 했구나. 그거는 나에게 감사였구나. 내가 그것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 기여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 돈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 라는 말이 저는 스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제 내가 타인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부동산 공부했는데 인생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말 되게 안 듣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귀여워요. 그래, 엄마도 50이 돼서 인생을 알았는데 니들이 뭘 알겠니? 그래, 지금은 열심히 그래, 사춘기니까 화내도 되지 뭐. 이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제 딸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오기 말랑말랑 할 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은 잘 살아?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중간이지. 이게 저는 이제 못 산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중간이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우리 집은 중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왜?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떤데? 그랬더니 쪽팔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그런 말을 하길래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들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걔가 뭘 알겠냐 아이가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겪어봐야 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험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나무조아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극명하게 갈리는구나. 내가 그걸 할 걸 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해야지 하기로 선택했어 하는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무조아님은 했을 때 저는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 걸이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조아님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공부하는데 늦은 때는 없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 봐 이런 생각이 좀 해보고 아 오늘 이 자리가 부동산 지식이 없던 나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글쓰기 모임에 자이언트 북 컨설팅의 이은배 사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공부를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또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직접 발로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골목에 가면 파 한 단에 얼마씩 파는 할머니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맛집도 많이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뭐랄까요 그 삶이 느껴지는 거? 그 골목에 가면 왜 저희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 그 골목만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괜히 정겹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가기도 하고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물론 뭐 집을 선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뭐 내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또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아마 작가님이 이렇게 책을 쓰거나 공부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딨지? 나는 왜 그런 말이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책을 쓰는 것과 공부를 통해서 어떤 자신을 스스로를 또 발견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아서 그럼 나도 글도 한번 써볼까? 아니면 이렇게 정말 부동산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언제나 저의 소망이었어요. 문학소녀였고 매일매일 시를 한 편씩 쓰고 그 시집들이 몇 권씩이나 있고 육아일기로만으로도 책이 10권이 있고 일기 쓰는 거, 글 쓰는 거, 특히 자필로 편지 쓰는 거. 또 저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스승을 할 때 매일 모두에게 편지를 써주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뭐 조동래 작가, 뭐 박경리 작가, 최인호 작가 뭐 시리즈물 있죠. 막 12권짜리들. 이런 걸 쌓아놓고 막 읽고 이랬었는데 사실 제가 책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나는 내 집 하나 가져서 내 노후에 풍요롭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임장을 하다가 도시의 사람들을 보고 도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날 내 이야기가 재밌다고 해서 그것을 강의로 그리고 그게 책으로 이렇게까지 연결된 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딱 40일 만에 썼어요. 초고를 40일 만에 쓰고 퇴고하고 개학까지 8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12월 첫째 주에 됐거든요. 개학까지. 근데 워낙에 부동산 이슈가 많아서 이제 출간은 조금 뒤로 계속 미루다가 그냥 하자 해가지고 한 건데 그냥 제 삶을 관통하는 게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어떤 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바라게 되면 결국은 그게 연결이 돼요. 하나의 점을 찍었다가 10년이 흘렀는데 또 하나 점을 찍고 또 5년이 흘렀는데 또 어쩌다가 점을 찍었는데 그 점들은 다 연결이 돼서 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이 또다시 면을 만들고 그 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또 다른 점들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는 정말 큰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주 같은 거죠. 나만의 우주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책에 맨날 여기 키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키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정리가 돼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기다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인내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락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하고 상승은 하락의 단서를 품고 있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반드시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를 잊으면 안 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꿈과 야망을 품고 내가 반드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리라. 그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주현미 우베스의 구독자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자이언트 북클럽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은대 사부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현주 작가님, 미애 작가님을 너무 마음으로 찡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후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작가님의 좋은 에너지가 이게 방송이지만 저희가 녹화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하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이 에너지가 우리 주현미 우베스의 구독자님들께 그대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오세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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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